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피아지오, PIAGF를 심층해보합니다. 여러분, 영화 로마의 휴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드리 헵번이 타고 로마 시내를 누비던 그 스쿠터, 베스파를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그 140년 역사에 자유와 낭만의 상징 피아지오가 이제는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면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클래식 스쿠터와 최첨단 로보틱스,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 두세 개의 충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한 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왼쪽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감성의 아이콘, 베스파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름도 생소한 자율주행 로봇, 킬로가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지금 피아지오가 처한 현실이자 그들이 그려나갈 미래입니다. 전 세계가 자동화와 로보틱스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피아지오 역시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 수는 없는 거죠. 과거를 지키면서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이 어려운 과제,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흥미로운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요. 먼저 피아지오가 어떻게 두 바퀴로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들의 현재를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들의 미래가 걸린 로봇 조수 사업의 속살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투자자의 시선으로 돌아와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냉철하게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중합해서 피아지오의 미래, 그 앞길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두 바퀴로 세운 제국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피아지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베스파 같은 상징적인 브랜드를 앞세운 핵심 사업, 즉 수익성은 여전히 탄탄하지만 현재는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이륜차 사업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요. 피아지오 그룹의 9개월간 연결 순매출이 12억 유로를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숫자만 딱 보면 여전히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거대한 매출 뒤에는 최근 불어닥친 경기 침체라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순매출은 11% 넘게 차량 판매 대수는 거의 9% 가까이 줄었습니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죠. CEO인 미켈레 콜라니노는 이 부진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꼽았는데요. 쉽게 말해 미국의 관세 폭탄,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유럽의 새로운 환경 규제 강화라는 삼중고가 이들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현재 피아지오의 사업 구조를 보면 그들의 고민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최근 9개월간 매출 중에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9억 5천만 유로, 거의 압도적이죠? 그런데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로보틱스 부문은요, 사실상 매출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피아지오가 왜 그렇게 새로운 성장 엔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회사의 혁신적인 측면, 바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피아지오의 대답이죠. 그들의 거대한 하이테크 베팅, 피아지오 패스트포워드, 줄여서 PFF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사람을 대체하기보다 사람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기보다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PFF의 CEO 그렉 린의 말인데요. 이 철학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보통 자동화, 로봇 하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먼저 들잖아요. 그런데 PFF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로봇은 인간의 협력적인 파트너, 말 그대로 로봇 조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이 바로 이 포디레이더 센서 퓨전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게 들리지만 PFF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기술은 카메라의 시각과 포디레이더의 초음파 감각을 합쳐서 물체의 거리, 방향, 속도, 심지어 높이까지 감지해내는 인간을 뛰어넘는 감각 시스템 같은 거죠. 이게 바로 PFF의 기술적 해자, 즉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벽인데요.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다시 피아지오의 모터사이클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로봇을 위해 개발한 첨단 센서가 모터사이클의 사각지대 경고나 충돌 방지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로봇 조수가 실제 산업 현장에선 어떻게 쓰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장에서 작업자가 최대 130kg이나 되는 무거운 자재를 킬러 로봇에 싣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입력된 100개 이상의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 따라와 하는 스마트 팔로우 모드를 켜는 거죠. 그러면 킬러는 사람들을 알아서 피하거나 함께 움직이면서 자율적으로 자재를 배송합니다. 이걸 통해 작업 흐름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고 직원들의 육체적 부담은 확 줄어들겠죠. 실제로 이 시스템은 피아지오의 모토구치 생산 라인에 가장 먼저 도입돼서 그 효과를 톡톡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의 두 얼굴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걸 투자의 관점, 즉 돈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먼저 긍정적인 전망, 즉 강세론, 불 케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피아지오의 진짜 강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강세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 근거는 바로 이 수익성입니다. 총이익률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제품 하나 팔았을 때 원가를 빼고 순수하게 얼마나 남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까 매출은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총이익률은 오히려 개선돼서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스쿠터 한 대 팔 때 남는 이익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 브랜드 파워는 바로 이 시장 점유율에서 증명됩니다. 프리미엄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 피아지오는 스쿠터 시장의 무려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 3위와의 격차를 보면 이건 거의 독점적인 지위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로마의 휴일 때부터 쌓아온 문화적 자산이 돈이 되는 순간입니다. 페스파는 그냥 스쿠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니까요.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도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거고 이게 바로 피아지오의 막강한 가격 결정력의 원천인 셈입니다. 그리고 강세론의 활용 점정은 바로 이 로보틱스 사업부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입니다. 자율배송 시장은요, 연평균 17%가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정말 만약에 아마존이나 DHL 같은 글로벌 물류 공용들과 대규모 로봇 공급 계약이라도 하나 퍼진다면 이건 주가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겠죠. 독점적인 4D 레이더 센서 기술과 이 기술이 다시 오토바이 사업부와 시너지를 낸다는 점은 이 성장 스토리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제 좀 불편한 실시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반대편 주장, 즉 약세론, 베어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직면한 심각한 역풍과 진짜 리스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순이익의 급감입니다. 순이익이라는 건 회사가 번 돈에서 모든 비용을 다 빼고 최종적으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진짜 이익을 말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9개월간 순이익이 전년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거시경제적 악재도 있지만 PFF의 로봇 공장을 짓는 것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현재의 수익성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리스크를 시나리오별로 한번 짚어보죠. 첫째, 미국이 10에서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경우 약 7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마진을 깎아먹게 될 겁니다. 둘째, 존테스나 보주 같은 무서운 중국 경쟁사들이 유럽에서 지금처럼 100%가 넘는 미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피아지오의 핵심 시장 점유율이 잠식당하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FF가 계속 돈만 잡아먹는 하마로 남는다면, 즉 연매출 1,000만 유로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 중국 브랜드의 위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이들은 일부 유럽 시장에서 100%가 넘는 정말 무서운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피아지오의 안방을 야금야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피아지오의 핵심 사업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그리고 그 이후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강세론과 약세론,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저는 피아지오를 두 개의 엔진을 가진 회사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왼쪽에 레거시 엔진, 즉 이륜차 사업은 안정적이고 수익성도 높고 브랜드 가치도 막강하지만 시장 축소와 치열한 경쟁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미래 엔진인 PFF 로보틱스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혁신 기술을 가졌지만 현재로서는 돈을 계속 쓰고 있고 상업적인 성공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투자자들은 바로 이 두 엔진이 어떻게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회사를 이끌어갈지를 아주 예의주시해야 할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140년 역사의 스쿠터 아이콘은 과연 로보틱스 개척자로 성공적인 변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피아지오의 미래, 그리고 주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